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한 가지 수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의혹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속되면은 한 달 이내로 윤석열은 하야 탄핵된다. 예. 그런데 정확하게 탄핵된 날이 15일이에요. 예. 11월 15일 명태균이 구속되면서 얘기했는데 12월 15일 한 달 만에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폰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려는지 이제 창원 검찰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한동훈 대표 암살조가 있다. 체포하고 암살해라.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국정원장으로서 분석을 해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하원 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셔먼 의원에게 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한 거예요. 하지 마라. 그 다음 날 김어준 뉴스공장 총수가 과방위에 나와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저는 대사관 소속 정보기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해줬을 거다. 예.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의 예언이 결국은 맞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황금폰 열리는 것 때문에 뭐 계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추측까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계엄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왜 계엄령을 그날 발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 관련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다는 그 황금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추측하건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만한 증거가 될 거다. 그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지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또 정치권에 또 다른 또 충격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 녹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 수사가 또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돼 있다고 알고 있는 주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 정도로 가까웠느냐 또 그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있을 여러 정치 일정들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권의 잠룡들이 다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뭐 한동훈 대표는 제외되지만요. 그래서 정치권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었던 차였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12월 3일 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망상에 가까운 불법 계엄을 저질렀을까? 아무도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추측컨대 12월 2일 날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황금폰을 언론 내지 또는 직권을 꾀하고 있는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 라는 말을 12월 2일 날 합니다. 그리고 3일 날 저녁 늦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박주민 의원은 실제 접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는 뭐 잠룡들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안에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다는 거 지금 주장하는 바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많은 녹취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상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보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명태균 씨와의 녹취 음성들이 있을 공산이 커요. 그랬을 때는 저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계엄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명태균 씨 황금폰에 나온 내용들이 곧 쏟아질 텐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래서 12월 3일 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구나 라고 저는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